한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오늘은 상가 공부를 저도 하다가 월 500 임대료 받는 엄마의 상가 투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게 돼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요약되어 있는 인터넷 내용이 있길래 좀 제가 제 의견을 넣어서 풀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습니다. 최근에 저는 법인 사업자를 냈습니다. 완료했고요. 주식회사 짠돌이 만수르로 법인 사업자를 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도 투자를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뒤처지지 말고 따라오세요. 제 1장 엄마의 첫 상가 투자 도전기. 처음에는 아파트가 이제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돈을 벌었다. 갭 투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래서 분양 상가 혹은 그냥 일반 상가로 이제 시작을 한다. 그게 이제 2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상가 투자. 1장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상가만 좋아하니까. 자, 분양 상가는 고수의 영역이다. 모르는 건 하지 않는다. 임대가 맞춰진 상가만 사기로 했다. 좋은 선택이에요. 분양 상가는 저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부천에 한해서는 저는 잘 봐요. 그리고 부천에 한해서 분양상가 저렴하게 건축주가 싸게 던지는 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초보자나 첫 상가 사시는 분들은 임대가 맞춰진 상가를 사시는 게 맞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 작가분의 원칙입니다. 1층을 사야 되고 무대출 수익률 5%, 2층은 6% 이상. 자, 제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선택했던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1층, 그리고 무대출 수익률 8%, 저는 8%를 찾았어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대신 최근에 변한 거는 1층뿐만 아니라 상층부랑 지하도 다 본다. 그만큼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좋은 상가를 고르는 건. 예전에 저는 1층만 고집을 했습니다. 8%짜리. 그리고 로드뷰로 보이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로 운전했을 때 볼 수 있는 상가를 보기 위해서 꼭 로드뷰로 보이는 상가만 투자를 했습니다. 2층은 면적이 넓어서 상대적으로 관리비 재산세에 불리하다. 공시를 조심해라. 임대료 100만원 미만 구분상가 금매를 골라 투자하자. 요 분이 월 500만원 받기 때문에 요게 약간 하수라고 느껴지는 게 2층은 면적이 넓어서 상대적으로 관리비 재산세에 불리하다가 아니라 넓은 2층은 작은 1층보다 훨씬 좋다. 세입자 맞추기도 편하고 여기 공실조심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2층에 간판 가시성 좋고 간판 크게 걸 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샀던 40평짜리 커피숍처럼 1층에 조그만 10평짜리 웬만한 상가보다 훨씬 세입자 맞추기 쉽습니다. 딱 좋아할 만한 크기고요. 그리고 시기와 무관하게 매도인 사정으로 금매는 있다. 이거는 뭐 정확한 얘기입니다. 코로나건 코로나 아니건 금매는 항상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찾냐 못 찾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아파트 내 상가는 투자를 주의해라. 본인이 잘 아는 곳 위주로 한 지역에 4개 상가 투자. 계약식이 층 면적이 달라서 나름 분산 투자를 했다. 수익률이 높다면 장기 보유를 고려해서 접근도 가능하다. 뭐든지 상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구분 상가는 금매로 사시고요. 장기로 보유하면서 월세를 올려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상가를 접근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3장 임대 수입 만들기. 아침 루틴에 3프로TV 시청, 경제 종이 신문 읽기, 네이버로 상가 시세, 월세 파 요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루틴이 네이버 부동산 검색하기 요거 루틴이 있고요. 친한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하기. 좋은 상가 있어요, 사장님? 사장님, 상가 뭐 요즘 왜 이렇게 없어요? 뭐 요런 거. 그리고 어 이런 카페나 이런 데 올라오는 것들 보기. 구분 상가 금매 나온 것들. 뭐 요렇게
합니다. 그리고 무대출로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께서 대출을 얼마 받아서 그거를 이용해서 하면 수익률이 10%다 8%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내가 대출을 하나도 받지 않았을 때 원금을 투자했을 때 나온 수익률이 8%. 저는 무조건 8%입니다. 이분은 그때 아까 1층에 5%라고 했죠? 8%짜리 있습니다. 찾으면요. 금매 여부 파악.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를 안 하는 것처럼 부동산 하락기에 금매가 잘 안 팔린다. 조건이 맞으면 매수. 1층 수익률 6%, 공실 상태 2층은 7% 이상으로. 부동산 하락기에는 수익률이 더 높은 거를 찾는다는 얘기네요. 6평 내외는 1인 숍 너무 작아서 업종이 제한적이다. 맞습니다. 아무리 싸도 작은 거는 사지 마세요. 무조건 9평에서 13평을 선호한다 라고 하는데 저는 한 13평에서 15평, 저는 13평에서 17평 요 정도를 선호해요. 요즘은 너무 작은 상가는 세입자가 잘 안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실이나 세금 리스크에서 꼬마 빌딩은 임차인 관리, 청수, 수리비, 건물 내 임차인이 단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월세를 못 올린다. 이게 임차인이 단합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제일 큽니다. 꼬마 빌딩은 월세를 함부로 못 올려요. 왜냐면 세입자들끼리 다 친해가지고. 근데 구분 상가는 세입자가 다 다르고 서로 공유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상가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면 올릴 수 있는 거고 저 상가가 저평가돼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 상가는 잘 받고 있다 그러면 안 올려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편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인데 101호 사장님한테는 상가 월세를 올렸는데 102호엔 안 올렸어. 그럼 101호 사장님이 왜 나는 올리고 옆집은 나는 올리고 옆집은 왜 안 올리냐? 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도 내려줘라. 그러면 또 102호한테 올려주십시오 했는데 못 올려준다 이러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구분 상가가 월세 올리기는 훨씬 쉽다. 상가 구매 시 자기 자본 비율을 50% 이상을 한다. 소액으로 원금을 상환한다. 근데 요거는 저랑 조금 다른 게 저는 상가 구매 시 대출을 완전 풀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사다 보니까 대신에 원금 상환은 저도 좋아합니다. 요 소액으로 원금 상환은 저도 좋아해요. 그리고 대출을 일으킬 때 은행에서 신용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3억의 상가를 대출을 해준다. 근데 신용이 끼면은 4억까지 해주겠다. 대신에 신용이 낀 부분은 분할 상환을 해달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주면 되죠, 뭐. 어차피 금매로 사서 월세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야 뭐, 해주면 어차피 다 내 돈 아닙니까, 나중에. 그래서 저는 대출을 최대한 받고, 원금 상환을 좋아한다. 대출을 많이 해주는 조건으로. 최대한 젊을 때 사서 상가 관리 노하우를 경험하자. 제가 첫 상가를 29살 때 샀으니까요. 딱 10년 차 됐습니다. 너무 장사가 잘 되는 우량 임차인은 확장해서 옮길 수도 있다. 맞는 얘기인데 그걸 무서워할 수는 없죠. 장사가 잘 되면 월세가 잘 들어오니까는 오히려 장점입니다. 주변에 공실이 있으면은 렌트프리를 주고 임대료이나 요구 등 리스크가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양상가를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분양상가는 주변에 공실이 있기 때문에 내 세입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지 말고 구상가, 일반 오래된 상가들 꽉 차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금매로 나오면 그냥 사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매로 나올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비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사는 겁니다. 바로. 계약금 바로 쏘세요. 그래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뭐 5천만 원, 3천만 원 하면은 완전 금매는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싸게 나온 금매는 그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한 1억 정도 넣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뒤집으면 100배상이니까는 1억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4장 상가 투자 요령 원금을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기.
왜냐하면 잘 아는 아파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오피스텔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 저처럼 상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가, 뭐 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땅,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세요. 저는 상가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좀 멘토가 돼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편견에 가득한 사람에게는 정보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주기 싫다.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상가를 투자해야 된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럴 때 막 댓글에 지 자랑한다. 그래서 좋겠다. 자랑해서 많아서 좋겠다. 뭐 그런 것들 달리잖아요. 알겠어. 자랑 축하해. 막 이런 것들 달리잖아요.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보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투자는 하시는 건가, 그런 분들? 여기 보면 내가 망하기 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라는 글이 써져 있는데, 이 저자가 느낀 마음이에요. 이 저자가 느낀 마음인데, 주변에서 내가 잘 나간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근데요, 제가 이 저자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번 만나고 싶은데, 더 성공하세요. 지금 상가 투자에서 500만 원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거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막 만들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안 망할 거라는 걸 아니까 시기보다는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뭐 2000만 원, 이제 2000 넘어서 25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전에 뭐 안 좋은 소리도 있고 뭐 어디서 돈이 많다, 집안에 돈이 많다, 말도 안 되는 다 소리고요. 저는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지 집안인데, 이제 와서 주변에 이런 거를 배우고 싶다 친구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친척들도 이제 와서 저한테 배우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전화 통화를. 그러니까 망하기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나중에 가서는 배우고 싶다고 꼬랑지 내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커뮤니티에서는 투자 격려도 하고 투자하는 물건에 대해 질문도 하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는데, 지금 제가 하는 유튜브에 우리 구독자들이랑 정보를 주고받고, 저도 요번에 법인하면서 우리 또 구독자한테 많이 배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연우사랑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독자분께서는 저를 통해서 좋은 상가의 정보를 얻기도 하고, 저보다 먼저 법인 투자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가 법인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우리 연우사랑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정보 공유도 하고, 우리 연우사랑님이 노가리집 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홍보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근데 뭐 홍보 안 해도 장사가 워낙 잘 되셔가지고, 이렇게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열심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정작 가까운 지인들은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거 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안 하면, 본인들이 안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제 지인들보다 요즘은 이렇게 구독자들, 저랑 마음 맞는 구독자들이랑 같이 투자 물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에 정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쿨합니다. 금리 2019년 대출 금리가 3.66%. 지금 제가 오늘 대출 알아봤어요. 저는 투자를 이제 앞으로 공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를 내고 법인 사업자로 상가를 매수했을 때 현재 투자가 몇 프로냐, 금리가 하니까, 신협 같은 경우에는 5% 나왔고요. 하나은행에서는 4%, 4.3에서 4.5, 3개월에서 6개월 변동 요 정도로 나왔는데, 법인이자 보니까 RTI가 적용이 되지 않고요. 80%가 나옵니다. 매매 금액에. 제가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야, 80%가 나오면 내가 나중에 100억짜리 건물, 빌딩 살 때 80%면 80억이잖아요. 물론 거기서 보증금 제하고 최소한 70억은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금매 건물 나오면 그냥 잡겠는데? 잡고 조금 월세 받다가 한 시세 차익 20억, 30억 보고 팔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걸 흡수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정말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께 다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는 분만 돈 버는 겁니다. 야, 이분이 참 저랑 투자 요거는 비슷하네요. 금리를 신경 안 쓰고 무대출 수익률만 확인한다. 이게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지금 금리가 5%건 4%건 6%건 신경 안 씁니다. 왜?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금리이기 때문에. 대신에 무대출 순수하게 내 현금으로 넣었을 때 8%가 나오냐 안 나오냐만 저는 그거를 봅니다. 그리고 8% 이상 올릴 수 있는 상가냐 아니냐를 보는데, 저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에 샀다 상가를, 그리고 8%까지 임차 계약을 마쳤다 그러면 더 이상은 안 올립니다. 왜? 세입자가 살아야 저도 세를 받는 거니까.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한정 올리다가 공실 나면 그 한 달 월세가 얼만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하시고, 무대출 수익률 8%, 여러분들은 정하세요. 7% 할지 6% 할지. 저는 8%입니다. 대신에 그만큼 상가를 꼼꼼하게 봅니다. 고금리에 금매 나온다. 지금 고금리죠. 올라가고 있죠. 금매가 이제 나올 겁니다. 공실 없고 수익률 저는 8%. 매매가는 상관없습니다. 얼마짜리건 1억이건 2억이건 3억이건 4억이건 5억이건 6억이건 7억이건 8억이건 9억이건 10억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금매는 다 삽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또 법인을 냈기 때문에 규제도 없고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금매는 다 때려 잡습니다. 앞으로. 물론 같이 잡습니다. 우리 멤버십 분들이랑. 좋은 거 나오면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들께서 안 사면 제가 사고, 같이 묵시적 계약 연장 노. 묵시적 갱신하면 갱신하고 3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만 하면 임차인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랑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2년짜리 재계약을 씁니다. 계약서를.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임차인이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혹시나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을 때 묵시적 갱신을 하면 임대인이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 거고,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고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 묵시적 갱신을 해도 세입자가 못 나가는 상가가 있어요. 권리금이 1억 이상 잡혀 있는 곳. 그런 상가를 사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어도 세입자가 3개월 통보하고 안 나가요. 왜? 자기는 권리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고, 중개수수료도 세입자가 냅니다. 그래서 그래도 계약서를 2년에 한 번씩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가에 유흥업종 입점하면 재산세가 4%, 16배 재산세 증액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특약스 쓰기도, 매수 5년 내 위락시설 임차인 받으면 취득세 중과 4.6에서 13.4%, 허가받은 자리라 공실 잘 안 생기는 장점도. 요것도 이제 제가 유흥업소를 지금 4개를 월세를 받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4개에 대한 유흥업소가 다 합쳐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 주소지마다 면적을 봅니다. 유흥업소. 근데 지금 세입자들이 요게 보면 임차인에게 이 증액되는 거를 전가시키는 특약을 다 씁니다. 건물주가. 그럼 월세가 예를 들어서 300이면 500으로 쓰는 거예요. 너가 전부 다 유흥업소를 쓰고 있으니까 너가 내라. 근데 지금 세입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다 자릅니다. 유흥업소 반, 노래연습장 반, 반반해서 정확하게 요 재산세가 중과되지 않는 크기로 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그래서 안 무서워해도 돼요. 증액되는 그 경우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유흥업소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압니다. 왜냐면 중동에서 유흥업을 10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권, 5장.
사례를 한번 보시죠. 18평 매매가 8억 3천, 보증금이 1억 5천에 월세가 245만원, 약국 임차인. 지나치게 과한 보증금.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2018년에 2억 1천만원의 매수. 약국 임차인이 건물주, 자기 상가 비싸게 팔려고 보증금 임대료를 이미 세팅해서 이 사기꾼들, 이런 사기꾼들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법은 아니에요. 자기가 건물을 샀어. 약사가. 그리고 자기가 세입자로 있겠다. 대신에 보증금은 1억 5천에 월세 245만 원에 있겠다. 자기는 2억 천에 사놓고 8억 3천에 판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량업종이라고 무조건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이 건물주인지 아닌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예전 영상에 보면 약국인데 아니 불과 6개월 만에 매매가가 2억 3억씩 뛰는 경우가 어디 있는데 팔려요. 왜? 약국이니까 좋아하니까. 그런 거 사면 안 된다고요. 이건 근데 어떻게 보면 사기야, 사기. 근데 합법적인 사기인 거지. 절대 걸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상가 투자할 때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꼭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약국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병원 따라가면 약국 따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환자를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개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건물 가격 뻥튀기 하려고 새로 분양에 들어갔다가 권리금 받아서 분양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서 병원이나 약국으로 개설해 놓고 파는 겁니다. 자기 세입자로 있겠다. 그리고 이사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몇 억 먹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1, 2인 작은 구분 상가가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적정하고 비수기가 버티기 유리한데 완전히 적어야 됩니다. 가격이 소규모 비대면 1위 창업 유행 임대료 낮은 골목 상권.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짜리 구분 상가 1억 초반이다. 요런 것들은 사실 코로나 때고 월세 한 60에서 70만 원 나오는 것들이 1억 초반에, 이런 것들은 공실이 잘 안 납니다. 왜냐면 동네 생활권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동네 안경점, 생각보다 마진이 많고 불황에 강한 업종이다. 맞습니다. 저는 저희 구독자들 중에서 만약에 안경점을 세입자로 있는 상가를 보면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으면 거기에 안경집을 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안 바뀌어요. 많이 남아요, 많이. 그리고 아파트 지을 때 시행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로 지정해둔 자리는 사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여기 이제 아파트 지을 때 분양 다 끝나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떴다방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가를 한 20개 이상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또 좋은 상가 나오면 멤버십으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짠돌이 만수르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부가세 신고, 재산세 신고 기간이죠.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재산세가 진짜 종이가 우편이 몇십 장, 한 30장 날라온 것 같아요. 30장. 그거 다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빠르게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짠돌이 만수르입니다. 뿌잉뿌잉.